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밤 9시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딱 5개월 남았습니다. 1년 5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거 2차례 치르면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 1년 5개월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저는 제안합니다. 문재인 청산에 써야 합니다. 문재인 청산, 문재인 부패 청산, 줄여서 문패 청산. 부패할 때 그 패자를 쓰든지 아니면 적폐의 패자를 쓰든지 줄여서 문패 청산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문패 청산의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헌법에, 그리고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골라내는 것이 문재인 청산의 기본적 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반역, 부패, 선동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제 부정의 대역죄, 여적죄, 국가반역, 내란선동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국헌문란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이것은 형사처벌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10개 항만 뽑았습니다. 어떻게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충 줄기를 잡기 위해서 편의상 10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패 청산을 위한 10개 항을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1. 탈원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과학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에 의해서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인 에너지 정책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게 1. 두 번째는 공수처 강행 설치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 더구나 현역 군 장성까지 수사하도록 만든 한국의 보위부는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범죄 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치 독일의 게슈타프, 스탈린의 KGB, 김일성의 국가보위부를 왜 한국에 만듭니까? 자유대한민국에 왜 만듭니까?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자들은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직무유기입니다. 세 번째, 비핵화 사기극입니다. 김정은과 공모하여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말을 슬쩍 바꾸더니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속인 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 집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건 국가 반역이죠. 네 번째, 이적 남북 군사 합의서.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한국 공군이 날아다니지도 못하도록 스스로 발을 묶었으니까 이런 이적 행위가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른바 대북 전단금지법 등 김정은을 위하여 남북한 8천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탈북 국민을 북송해 가지고 사지로 보내 반인도 범죄자와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처벌 법규를 우리가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말살 등 역사 조작. 1948년 건국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도 건국일로 기념하지 않아 한국을
사생활로 만들고 생일이 없는 사생활로 만들고 그래야 국가 정통성의 출발점을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김일성 남침을 내전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7번째, 울산시장 부정선거 총지휘 의혹. 8번째, 사법농단, 즉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 상권 분립을 허문 사법부 압박, 불법적인 수사지휘 등으로 자살자가 속출한 것, 이거 다 뭉뚱그려서 사법농단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혁명은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촛불 반역 정권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향해서 촛불 혁명 정권의 도구로 복무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반역 정권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의 극좌 운동권 출신들의 사상 검증을 하지 않고 중용한 사실, 이리 10개 항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했다는 이야기고, 이 행위를 방조한 판검사들과 헌법재판소도 법으로 응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합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문안대로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약을 하면 국기 수호, 국토의 수호,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또는 성실한 근무를 한다 하는 이런 노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도 일상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총체적으로 위반하고 한 번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재인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이 장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문재인 부패 또는 문재인 적폐, 줄여서 문패, 한자는 좀 다릅니다. 패는 부패할 때 패자고, 또 하나의 패는 패단, 적폐할 때 패자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청산, 문재인 부패 청산, 문패 청산,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부패 청산이 시대 정신이 되도록 만들고,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중에서 총력을 기울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